네, 232쪽 계약법 강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네. 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2번 보시면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죠?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이쪽은 뭐 이전 약정하죠? 대금 지급 약정하죠? 그럼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걸까요? 네, 대표적 두 가지가 물권하고 뭐가 있을까요? 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8개 물권 중 지상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1번 질문,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약정. 당연히 유효합니다. 보통은 매매 비용은 당사자가 양쪽이 균분해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네, 특약 유효하고요. 세 번째 질문. 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했다. 네,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 동시 인도 장소. 네 번째, 매매 목적물이 뭐 되지 않고 인도되지 않고 대금이 완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네,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둘이서 약정했죠. 그러면 쭉쭉쭉쭉 가가지고 인도하기 전이죠. 자, 인도하기 뭐라면 전에는 자, 인도 전 생기는 과실은 당연히 누구 거? 갑의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을이 아직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다 뭐 했다면 완납했다면 네, 과실은 누구 것이 될 수가 없고요. 갑게 아니고 을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도 전 과실은 누구 거? 매도인 것. 그 이유는 을이 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완납 전이라도 대금을 다 뭐 했다면, 완납했다면 갑 것이 아니고 을 것이라는 거. 다음 다섯 번째, 당사자의 행사 기간 정하지 않는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척 기간이 되겠네요. 네, 35번 가겠습니다. 매매의 일방 이약입니다. 네, 일방 예약은 네, 예약 완결권을 한쪽이 갖는다 그 얘기예요. 한쪽. 그러니까 서로 일방 이약을 하고, 그럼 완결권을 보통 을이 갖죠. 매도인이 갖는 것보다는 매수인이 갖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이리 해가지고 나중에 완결권을 뭐 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갑이 yes, no. 자, 이런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결권은, 이 예약 완결권은 네,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35번은 정답이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기죠. 자, 1번 질문,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상식적으로 지금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인데요? 무슨 계약인데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아닙니까? 따라서 이 일방 예약도 당연히 무슨 계약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채권 계약이라는 거. 세 번째 지문은 자, 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계약 성립한 후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전부 다 뭐가 됐다면, 멸실됐다면, 그러면 이 계약이 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방 예약도 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약도, 일방 예약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 다섯 번째,
완결권은 아까 34번에 5번에 했습니다. 성립한 날로부터 약 완결권 제척 기간 5년이 아닙니다. 몇 년? 10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참고해 볼게요. 자, 해봅시다. 일방 예약에서 발생하는 무슨권? 네, 예약 무슨권? 완결권. 네, 이건 형성권이 됩니다. 네, 형성권은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된다는 거. 조심할 것. 이 척자가 나오면요, 도끼척이라고 기억할 것. 자, 한편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뭐가 있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뭐의 대상이다? 네,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건 제척기간이 대상이 되고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데 둘 다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은 되는데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봤더니 판례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본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왼쪽에 예약 완결권은 도끼 맞았기 때문에 자, 현재 점유하고 있다. 생일까 사일까 봤더니 도끼 맞아서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35번 일방 예약 가지고 했고요.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5번 지문 보면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도는 실제 받은 일부 계약금 바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37번은 아예 통으로 기억하세요. 자,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은 약정한 단계에서 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약속한 계약 일부만 지급한 단계에서 역시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다다다 줘야지 무슨 해지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해약금 해지는 일부 지급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약금 계약은 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네, 해약금 해제 시기 꼭 좀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40번 가셔서 거기 40번에 1번 보시면 자, 가불세 계약은 낙성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지문 오류입니다. 네, 계약 앞에다가 계약금 계약 이렇게 적으세요. 낙성 계약이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어요. 몇 번 문제? 40번 문제. 그래서 거기 오타입니다. 가불세의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지문 틀린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방금 전에 무슨 계약? 어디 갔죠? 여기 요물 계약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답 쓸 수 있다는 것. 네, 40번. 그래서 해약금 해제도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매매 계약의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담보책임 면책 특약.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서 책임을 면한다. 논리 모순이죠. 왜 논리 모순일까요? 자, 보세요. 담보 책임
네, 면책한다는 특약은 이 특약 자체는 뭐하다? 네, 유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 다만 매도인은 알고 있고 매수인은 모르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담보책임 면책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알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갑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담보책임 면책 특약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42번의 3번은 논리 모순이라는 것을 딱 캐치할 것. 즉 면책 특약은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아니고 임의 규정. 따라서 면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단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을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면책 특약은 뭐하다? 네, 효력이 없다. 무효.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237쪽에 4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령 지정 매매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했다 돼 있습니다. 면적 부족이네요. 네, 이 면적 부족은 이렇게 해결할게요. 네,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면적이 부족하면, 자, 부족한 사람, 모르고 산 사람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뭐 하겠다고? 취소하겠다고 덤빌 거예요. 그래서 따당땅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취소할 수 있다면 몇 번으로 가서 2번 가서 확정 무효 만든 다음에 네, 부당 이득으로 다 원위치 받겠다라는 것이 아마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판례는 면적 부족은 착오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4번 유로 가서 네, 이거는 채무 불이행 얘기는 아니고 그 밑으로 더 들어가서 담보 책임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네, 담보 책임 들어가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들어온 게 두 가지야. 권리하고 물건이거든요. 권리와 물건이 있으면 네, 이 면적 부족은 권리 하자로 볼까 물건 하자로 볼까 하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이것처럼 보이는데 판례는 무슨 하자로 보지 않고요. 물건 하자로 보지 않고 권리 하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면적 부족을 모르고 산 누구는 선의의 매수인은 당연히 뭐 할까요? 대금, 감액이라든지 또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라든지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네,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그죠? 자, 샀다는 얘기는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다시 또 담보 책임 들어간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3번은 1번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가 틀렸겠죠. 두 번째,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고요. 권리행사 기간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선의가 되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할 수밖에 없죠. 1년이 맞고요. 네 번째,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행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권리하자,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은 담보 책임 문제지 계약 체결상 과실 가면 안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은 전부 불능. 요건 일부 불능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네, 43번은 면적 부족을 기억해 줄 것. 자, 다음 페이지 4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네, 2번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저당권 붙은 토지를 샀다 그 얘기죠. 자, 볼게요. 갑구에 토지가 있다. 1.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 담보 제공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을이 자신의 채권 때문에 1억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사는 매매할 때 그죠? 자, 병이 이 저당권 붙은 것을 알고 샀다는 얘기예요. 알고 샀다는 거예요. 악이. 자, 병은 당연히 이걸 지어야지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여기서 돈을 좀 미리 좀 달라. 그럼 내가 갚을 테니까 지어줄 테니까. 그래서 병이 편의를 위해서 1억을 제공한 거예요. 1억 대금을 줬어요. 그럼 돈을 받은 이 갑은 그대로 들고 와서 돈을 뭐하고 이걸 변제하고 이걸 지워서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 실행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가니까. 그럼 저당권 실행되면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주인 정이 나타나게 되면 소유권 상실하는 이 매수인은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갑의 문제를 삼아서 당연히 계약을 뭐하고 해제해서 계약금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고요. 또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독특한 거예요.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그 45번의 2번 지문 잘 기억해 두세요. 악의임에도 불구하고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판례니까 판례가 아니죠. 조문이죠. 잘 좀 기억하세요. 45번은 정답이 2번. 네, 그 다음에 46번 갈게요. 갑은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해서 상가형 건물 신축할 계약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 네, 그럼 아까 이 면적 부족은 이렇게 갔었죠? 그럼 여기다가 법령상 제한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제한이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그래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아마도 이거 중요 부분의 착오다 해서 취소하겠다고 또 들이밀지도 몰라요. 이게 가능하면 2번 가서 다시 다 돌려받겠다 이런 속셈이 되겠죠. 네, 판례는 이 법령상 제한을 동기의 착오로 봅니다. 무슨 착오로 본다? 동기의 착오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고 이 동기는 보통 뭐라 하지 않는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판례는 4번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유효로 보고요.
담보 책임으로 가서 해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권리 하자로 갈까? 물건 하자로 갈까? 선택해 보시면 돼요. 얼핏 보면 이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물건 하자로 간다는 거. 면적 부족은 차고의 문제가 아니고 담보 책임 들어가서 물건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 그래서 46번은 정답이 1번.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죠. 네, 매매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43번하고 46번 몇 번? 43번 문제하고 46번에다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린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49번 가겠습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맞춰진, 지금 뭐가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까? 네,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다고 그러네요. 네, 갑토지에 지금 뭐가 돼 있다는 거죠? 을 명의의 가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을이 가등기된 이 부동산이 있었는데, 자, 값을 X면 병이 경매 신청했다. 네, 그래서 이 토지가 병이 뭐해서 경매를 뭐해서 신청해서 누가? 네, 정이 뭐했다는 걸까요? 네, 만납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락인이죠. 네, 그래서 등기까지 다 갖췄다는 얘기죠. 자, 매각대금이 병한테 뭐가 됐다? 배당됐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다 완납했는데 이 병이 배당받아갔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네, 정은 누구한테? 이 갑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경매가 됐을 때, 네, 물건에 뭐가 있으면 하자를 가지고는, 네,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물건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1번 질문, 물건 자체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 했으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는 거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만약에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경매 절차 자체가 만약에 무효면, 네, 다 원위치를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원위치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배당 받아간 병은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뱉어내야 되고요. 네, 병은 돈을 누구한테? 정한테 도로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등기한 누구는, 경락인은 이 등기를 누구한테 지어야 될까요? 네, 갑한테 지어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다 원위치하면 되는 거지. 2번처럼 자, 정이 누구한테?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립니다. 정은 갑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 손해배상 요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 세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네, 정은 누구한테?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겠죠. 뭐고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질문이죠. 네 번째,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죠? 을이 가등기에서 뭘 했다면 네, 가등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가지요. 네, 순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경락에는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지워지는 겁니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습니까? 순위에 밀려서 삭제가 되죠. 그럼 소유권 상실한 이 사람은 당연히 담보 책임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은 X 건물에 관해서 계약을 뭐 했었다? 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리 전부가 타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가등기에서 본등기 마쳤죠. 네,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때, 자력이 없죠. 그럼 병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네, 배당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겠죠. 권리 전부가 누구 거니까 타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49번은 정답이 2번. 경매 절차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일 때는 네, 손해배상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51번. 네, 환매하겠습니다. 자,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환매는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뭐 한다? 돌리는 겁니다. 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네, 매매 계약하면서 네, 일정 기간 내 무슨 기간 내? 일정 기간 내 네, 갑이 환매 대금을 누구한테 제공하고 네, 을한테 제공하고 네, 환매권을 뭐해서 행사해서 네, 다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1번 질문 보시면 부동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한다는 이 사실을 네, 등기부에다가 뭘 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1번 지문 논리 모순이고요. 두 번째,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성 요구되고요. 또 기간을 정했을 때 7년 정하면 5년으로 단축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또 네 번째, 환매 등기가 경매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가 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은 간수법상 법정성은 발생하지 않죠. 빈 토지 갖다가 그대로 돌려줘야 되지. 빈 토지에다 건물 지어놓고 토지 돌려줄 때 관수법 법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다섯 번째, 특약이 없다면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뭐가 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환매는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것. 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